정말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굳건하던 한미동맹이 트럼프의 새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균열을 맞고 있습니다. CNN, 뉴욕타임즈 등 미국 주요 언론은 한국과 미국 간의 긴장 상황을 긴급 속보로 보도하고 있고,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는 연일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한미군 내부에서 한국을 떠날 수 없다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과연 세계 최강 미군이 이토록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이고 숨겨진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미국군 대령 토마스 밀러입니다. 이 국방부에서 아시아와 태평양 전략 분석관으로 복무 중이죠. 30년 군생활 동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지만 이상하게도 한국만큼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터와 보고서로 한국을 판단했죠. 이 시간 출신인 저는 항상 직설적으로 의견을 말해왔습니다. 왜 우리가 70년이 넘도록 한국에 주둔해야 하는가? 국방부 회의에서 제가 자주 던진 질문이었고, 제 사무실 벽에는 납세자의 돈을 아껴라는 문구가 걸려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오늘 아침 백악관에서 터진 폭탄 선언은 저의 하루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죠. CNN, 뉴욕타임즈 모든 주요 언론이 한미동맹 균열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충분히 강합니다. 왜 우리가 계속 그곳에 있어야 합니까?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저는 단호하게 의견을 밝혔어요.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충분해요. 제 말에 회의실은 술렁거렸습니다. 전 계속했죠. 매년 수십억 달러를 한국에 쏟아붓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에게 불공정합니다.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밀러 자네를 한국으로 보내려고 해 현지 상황을 직접 평가해보게. 저는 놀랐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가장 강력한 철수 찬성론자니까. 그 당신이 직접 보고 판단한 내용이라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아이러니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가장 강력히 주장했던 제가 철수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으로 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임무는 임무였습니다. 이틀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과 전쟁 위기에 있는 나라라는 선입견과 달리 공항은 놀랍도록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5분이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1시간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공항이 이렇다고 나라 전체가 발전했다는 증거는 아니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보니 깨끗한 거리와 완벽하게 정비된 교통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상된 인프라나 위험 지역의 징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첫 번째로 점검한 것은 인터넷이었습니다. 다운로드 속도를 확인하고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진짜인가? 속도 측정 앱을 다시 실행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고 미국에서 경험한 것보다 10배는 빠른 속도였습니다. 첫날 저녁 배가 고파 호텔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 시간에 뭐 먹을 만한 곳 있을까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말했죠. 무엇이든 드실 수 있습니다. 치킨, 피자, 한식, 중식 모두 24시간 배달 가능해요. 자정이 다 되어가는데 배달이 된다고요. 물론이죠. 새벽 3시에도 가능합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치킨을 주문했고 놀랍게도 20분 만에 방까지 배달되었습니다. 이 시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잠들기 전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불빛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곳이 정말 위험한 전쟁 위기의 나라인지 저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한국군 사령부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더럽고 지연이 잦았으니까요.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하고 조용하며 정확히 시간을 지켰습니다. 게다가 모든 역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었죠. 이게 평범한 아시아 국가의 모습인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던 아시아와 너무 달랐어요. 한국군 사령부에 도착하자 저를 맞이한 건 박진우 대령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한 경력이 있는 그는 영어가 완벽했죠. 밀러 대령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부대 시설을 둘러보고 내일부터 연합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우 대령은 최첨단 장비를 갖춘 시설들을 소개했습니다. 군사 시뮬레이션 센터, 사이버전 대응 시스템, 드론 통제실 모두 미국보다 뒤처지지 않는 어쩌면 더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완전히 한국 기술로 개발된 것입니다. 박진우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했겠죠. 저는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진우 대령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100% 자체 개발입니다. 사실 몇몇 분야에서는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조금 뜨끔했습니다. 다른 한국군 장교들이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밀러 대령님은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직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외교적으로 대답했어요. 그건 단순한 경제적 관점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모든 측면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죠. 북한이 어제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다른 장교가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전쟁의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본 한국의 발전상과 평화로운 모습에서는 전쟁의 그림자를 전혀 느낄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미군 측 지휘관으로 참여했고 박진우 대령은 한국군 지휘관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훈련은 북한의 기습 공격 상황을 가정했고 저는 미군의 표준 대응 전략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이군의 대응은 한국군의 전략에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혼란스러워했어요. 박진우 대령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북한과 대치하며 이 지형에 맞는 전략을 개발해왔어요. 미국의 표준 전략은 여기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오후에는 실전 훈련으로 산악행군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미시간에서 특수훈련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험한 산길에서 한국군 장병들은 마치 산악염소처럼 움직였고 미군 부대는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훈련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겨우 이틀 만에 제 확신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발전되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워싱턴으로 보낼 첫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은 미국의 지원 없이도 충분히 강합니다라고 시작했지만 잠시 고민한 후 지웠어요. 대신 한국 상황은 예상보다 복잡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군사력에 놀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발견은 미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했을 때 저는 젊은 미군 병사들과 베테랑 장교들을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한국에서 철수하고 싶은가요? 신참 병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한 병사가 즉시 대답했어요. 이곳은 너무 멀고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도 힘듭니다. 다른 병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죠. 한국 음식도 적응하기 어렵고요. 하지만 3년 이상 한국에서 근무한 베테랑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철수, 절대 안 됩니다. 존슨 중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게다가 다른 장교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미국보다 더 편리해요. 범죄율도 낮고 의료 시스템도 좋고 대중교통은 말할 것도 없죠. 한 상사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계약이 끝나면 전역 후 한국에 정착할 계획입니다. 이미 서울의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인이 왜 한국에 정착하려고 하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영어 강사로 시작해서 스타트업을 할 계획이에요. 한국은 지금 창업하기 좋은 나라니까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처음 와서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미군들과 오래 거주한 미군들의 의견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는 걸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현지 행정 시스템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행정 서비스가 효율적이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주한미군 관계자를 통해 서울시 한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것이 주민센터입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어요. 한국 국민들은 이곳에서 거의 모든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시민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키오스크에서 번호표를 뽑고 5분도 채 안 돼서 공무원과 상담을 시작했어요. 15분 후 모든 서류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이런 일에 하루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점심시간 저는 직접 한국의 배달 앱을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 점심이 주문되었습니다. 이런 효율성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덕분입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IT 인프라에 일찍부터 투자해왔고 정부 서비스도 거의 다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강남 지역의 스타트업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활기찬 젊은이들이 다양한 기술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중에는 미국인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한국이 실리콘밸리보다 하기 좋은 점이 뭐죠? 한 미국인 창업자에게 물었습니다. 속도입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여요. 의사결정, 제품 출시, 소비자 반응. 미국에서 6개월 걸릴 일이 여기선 1개월이면 됩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미군 베테랑들이 한국을 떠나지 않으려는 이유일까요? 그들은 미국보다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에 이미 적응한 것일까요? 11일차 저는 국방부에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썼어요.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예상을 크게 상회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결정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날 오후 워싱턴에서 화상회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화면 너머로 제 상관인 마이클 윌슨 장군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밀러, 당신은 원래 철수 찬성론자였잖아. 무슨 일이 있었나?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장군님, 직접 보니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은 우리가 보고서로 알던 나라가 아니에요. 대통령은 이미 철수 쪽으로 기울고 있네. 당신의 보고서가 혼란을 주고 있어. 윌슨 장군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장군님, 철수하면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볼 겁니다. 한국은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전략적 이익을 주는 파트너예요. 통화가 끝난 후 불안한 마음을 안고 저는 용산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전쟁 전시관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싸운 역사를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수만 명의 미군이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떠나버릴 건가요? 그날 저녁 저는 주한미군 사령관 제임스 브라운 장군과 비공식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밀러, 솔직히 말해보게 워싱턴에서 어떤 바람이 불고 있나? 철수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장군님. 브라운 장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그건 큰 실수가 될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네가 여기서 본 것처럼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약한 나라가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 브라운 장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그렇네,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국은 핵심 파트너야. 반도체, 배터리 기술 모두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해.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려면 한국이 필요해. 그리고 이건 군사적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적, 기술적 문제이기도 하지. 브라운 장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주둔함으로써 우리는 아시아 전체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어. 이걸 포기하는 건 러시아와 중국에 큰 선물을 주는 거나 다름없지.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서울의 번화가를 걸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미국 브랜드가 보였어요. 스타벅스, 맥도널드, 애플, 나이키. 한국은 분명 미국 문화와 경제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 브랜드들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었죠. 이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주한미군 병사들의 일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부대 식당에서 아침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미군 병장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대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도 한국에 오는 걸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약이 끝나도 여기 남고 싶어요. 왜 그런가요? 한국에서 제 아내를 만났고 이곳 삶이 좋아졌어요. 밤에 걷는 것이 두렵지 않고 의료비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그날 하루 종일 계속 들었습니다. 장기 주둔 미군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 했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낯선 외국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철수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정말 누구를 위한 결정일까요? 2주 차에 접어들며 저는 워싱턴으로부터 중요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방부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철수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급하게 워싱턴으로 화상 보고를 요청했어요. 이번엔 국방장관까지 참석한 고위급 회의였습니다. 밀러 대령, 당신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듣고 싶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시작했어요. 장관님,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국방장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보내진 이유는 철수를 정당화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였는데 그렇다면 잘못된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장관님,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우리의 지원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적인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 북한 견제, 아시아 전체에서의 영향력, 모든 것이 주한미군 주둔과 맞닿아 있어요. 윌슨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밀러, 당신의 경력을 걱정하네. 고위층은 이미 철수 쪽으로 기울고 있어.
제 경력보다 국익이 중요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한미군 장병들이 전역 후에도 한국에 남으려고 한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이라고 국방장관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네, 장관님, 미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현상입니다. 치안, 의료, 교육, 대중교통 모든 면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나은 점들이 있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가 그 모든 혜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의는 냉랭한 분위기로 끝났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것 뿐이니까요. 다음 날 저는 주한미군 내부에서 일어난 새로운 움직임을 목격했습니다. 철수 논의가 알려지자 누군가 온라인으로 철수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수천 명의 미군 장병들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서명운동의 주최자인 마이클 랜드 상사가 말했습니다. 많은 미군 장병들이 한국에서 새 삶을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 중 일부는 한국인과 결혼했고 자녀들은 이미 이곳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상사님, 정확히 얼마나 많은 미군이 전역 후 한국에 남고 싶어 하나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3년 이상 근무한 장병들 중 약 센트가 한국에 정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기술 분야나 영어 교육 쪽으로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박진우 대령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철수논의 소식을 들은 상태였어요. 밀러 대령님, 미국이 정말 철수를 고려하고 있나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저는 말했어요. 의회에서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미군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박진우 대령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흥미롭군요. 예전에는 미군들이 한국에서 빨리 떠나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남고 싶어 한다니 세상이 변했습니다. 대령님, 한국도 변했고 미국도 변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워싱턴 국방부에서 한국 방문 결과를 공식 브리핑했습니다. 고위 장성들과 국방부 관료들로 가득 찬 회의실에서요. 밀러 대령, 한국에 대한 최종 평가를 들려주게 국방 차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제가 준비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한국 보호 대상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시작했어요.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충분히 부유하고 강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니 철수는 중대한 전략적 실수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군사력, 기술 발전, 사회 인프라, 그리고 주한미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리안 드림 현상에 대해 강조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에 오래 근무한 미군들은 전역 후에도 한국에 남으려 합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의 질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범죄율, 의료 시스템, 교육, 대중교통 미국보다 나은 점들이 많다고 합니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몇몇 장성들은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밀러, 그건 미국에 대한 비판처럼 들리는군. 한 장군이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군님.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의 이미지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며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의 중요한 경쟁자이자 파트너입니다. 브리핑 후 개인적으로 윌슨 장군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펜타곤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밀러, 자네 보고서가 국방부 내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네. 그가 말했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윌슨 장군은 웃었습니다. 반대 1세 대통령이 자네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시네. 내일 백악관으로 가게. 다음 날 저는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이었어요. 대통령은 제 보고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밀러 대령, 솔직히 말해보게. 우리가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정확히 무엇을 잃게 되나? 저는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첫째, 아시아 전체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입니다. 둘째, 중국 견제를 위한 최전방 기지를 잃습니다. 셋째,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십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군 장병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해외 근무 경험의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흥미롭군. 그 코리안 드림이라는 현상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보게. 대통령님, 이것은 제가 직접 목격한 현상입니다. 한국에 3년 이상 근무한 미군들 중 약 센트가 전역 후 한국에 정착하길 원합니다. 그들은 영어 강사, 창업가, 심지어 한국 대기업 직원으로 새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을 선택한다고? 대통령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한국의 치안, 의료, 교통, 교육 시스템이 그만큼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보다 더 좋은 점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자네의 보고서와 의견은 매우 가치 있었어.
철수 논의는 좀 더 신중하게 재검토해 보겠네. 백악관에서 나온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최소한 제 의견이 최고 위층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국방부에서 제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철수 찬성론자였던 제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으니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박진우 대령이었습니다. 밀러님 워싱턴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미합동 군사위원회 참석차요.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식사라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우리는 워싱턴의 한 한식당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밀러 대령님 한국에서 돌아오신 후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립더군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희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박진우 대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철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 의견을 강하게 표명했어요. 철수는 미국에게도 손실이 될 겁니다. 박진우 대령은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밀러 대령님 사실 오늘 만남에는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안이라고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박진우 대령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어요. 밀러 대령님 당신은 한국과 미국 양쪽을 모두 이해하는 몇 안 되는 미국 장교 중 한 분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당신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연합사령부요? 제가 한국으로 다시 파견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승진과 함께요. 준장으로 진급하여 연합사 부사령관 자리를 맡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준장 진급은 제 경력에서 큰 도약이었지만 그건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군사적 파견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역할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에서의 제 경력 미시간에 있는 제 집 그리고 편안한 생활 모두 뒤로 하고 가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 한강공원에서 조깅하는 모습, 그리고 한국 장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에서 새로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논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죠. 제 보고서가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윌슨 장군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축하하네 밀러 자네 덕분에 철수 계획이 중단됐네. 전 단지 제가 본 것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자네가 용기를 내서 본 것을 말했기 때문이지. 윌슨 장군이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제안이 왔다고 들었네. 내 연합사 부사령관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충고를 들어볼 텐가. 윌슨 장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한국은 미국의 미래의 중요한 파트너야. 거기서의 경험은 자네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거네. 일주일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행을 수락하기로 한 거죠. 준장 승진 명령서에 서명하며 저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실감했어요. 출발 전날 밤 미시간 고향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들판과 서부의 별이 빛나는 하늘, 제가 자라고 사랑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울의 빽빽한 고층 건물들과 한강의 야경이 더 그립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코리안 드림인가? 저는 중얼거렸어요. 미국인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을 선택하는 현상.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준비해온 계획들을 검토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강화, 기술 협력 확대, 문화 교류 증진. 이제 제 목표는 단순히 군사적인 것을 넘어 두 나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박진우 준장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그도 준장이 되어 있었죠. 밀러 장군님 다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돌아오니 좋군요. 박 장군.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지난번 방문 때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무엇이 당신을 다시 한국으로 오게 했습니까? 박 장군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미래입니다. 한국에서 저는 미국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효율성, 안전, 기술, 혁신,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요. 흥미롭군요. 우리는 수십 년간 미국에서 배웠는데 이제는 역할이 바뀌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했어요. 이제는 서로에게 배우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연합사령부에서 첫날 저는 공식적으로 부사령관으로 취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장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짧은 연설을 했어요.
오늘 저는 두 나라의 다리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과거 우리는 한국을 지켜준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 후 몇 개월 동안 저는 한국 사회에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한국의 지방 도시들을 여행했어요. 부산의 해변, 경주의 역사 유적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저는 한국의 다양한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미시간에서의 넓은 집 대신 서울 한복판의 아파트에 살게 되었고 자동차 대신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점점 그 편리함에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 저는 박진우 준장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장병들을 위한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많은 미군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고국으로 돌아가길 원하잖아요. 박진우 준장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언어 교육부터 문화 체험까지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군요. 그렇게 브릿지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한국어, 교육, 문화 체험, 심지어 취업 지원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처음에는 소수만 참여했지만 곧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공은 워싱턴까지 알려졌어요. 국방부에서 공식 지원을 결정했고 다른 해외에 주둔 미군 기지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 1년차 저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군 복무 30년을 마치고 은퇴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죠. 보통 미국 장교들은 은퇴 후 워싱턴의 컨설팅 회사나 군수산업체에 취직합니다. 저에게도 여러 제안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남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은퇴 후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퇴식 날 서울에서 열린 작은 행사에 미국과 한국의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군복을 입고 연설했습니다. 군 생활을 마치며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새로운 인생은 한국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짧은 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은퇴 후 저는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을 구입했습니다. 미시간보다 훨씬 작았지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곧 한국의 대형 방위 산업체에서 국제협력 자문위원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우리는 밀러 씨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회사 대표가 말했어요. 미국과 한국의 방위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군 생활에서 쌓은 경험을 활용하면서도 양국 관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어느 주말 저녁 저는 한강공원에서 조깅을 하다 잠시 멈추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빛나는 고층 건물들과 반짝이는 한강의 물결이 만드는 풍경이 이제는 너무나 친숙해졌어요. 옆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인이 보이네요.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관광객인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이곳이 제 집입니다. 노인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미국 사람이 왜 한국에 살게 되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미국에 없는 것을 여기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안전, 편리함. 그리고 저는 서울의 야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런 아름다움이요. 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미있군요. 제 아들은 미국에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찾고 있는데 당신은 한국에 와서 코리안 드림을 찾고 있다니.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난 몇 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지지했던 사람이 이제는 한국에 영주하는 미국인이 되었으니까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시간에 있는 옛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나는 새로운 삶을 찾았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일지도 모르겠어. 오늘의 사연을 쓰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떠나려 했고 누군가는 머무르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군사 주둔지였던 한국이 이제는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상징하는 코리안 드림의 터전이 되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이제는 세계 최강국의 엘리트 군인을 사로잡고 있었죠. 국경을 넘은 문화, 기술, 가치의 교류 속에서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은 점차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였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한미동맹이 품고 있는 진짜 얼굴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남자, 토마스 밀러 장군이죠. 그는 그 오랜 경력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지도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이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